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의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게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집트와 과테말라, 멕시코 등 7개 나라가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를 담은 첫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에게 제재 위반 사례와 제재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대응으로 추가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1, 2회씩의 이행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를 최소 한 번 이상 제출한 나라는 130개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으로 볼 때 여전히 63개 나라, 즉 33%가 이행 보고서 미제출국으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행 보고서 제출을 전체가 아닌 각 결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하면 그 실적은 전체로 했을 때보다 더 저조합니다. 안보리가 가장 마지막에 채택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1차적으로 2019년 3월까지 이행 보고서에 담도록 했고, 2020년 3월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했지만 관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일 기준 92개에 불과합니다. 약 100개 나라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BOA가 북한 노동자를 포착한 세네갈 등 북한 노동자의 활동국입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15년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안보리의 공식적인 감시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안보리는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새 의장국조차 뽑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유엔을 통한 제재 이행과 감시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자국에 있는 리옹선 국제태권도연맹 ITF 북한 총재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 공보실은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지난 11일 리옹선 총재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북한에 외화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이 리 총재를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추방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마이클 디선브레 전 태국 주재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지명 소식을 전하고, 디선브레 지명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 및 법률 전문가인 디선브레 지명자는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연구했으며 중국의 핵무기 전략에 관한 논문을 쓰고 법률 회사인 설리번 앤 크로멜에서 한국 관련 법률 자문 및 기업 협력을 수행하는 등 한국, 중국 관련 업무에 주로 관여해온 인물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디선브레 지명자는 앞으로 미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됩니다. 미국 해병대는 한반도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해병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협력해 글로벌 위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국 해병대 부사령관은 10일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개최한 합동군 태세정관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해병대의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마호니 부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 해병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에서 한국을 지원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 양상이 불과 몇 년 사이 변화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는 각기 다른 4개 나라가 하나의 글로벌 위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민거스 미국 육군 부참모장도 서면 보고에서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등에 대응해 전력을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억제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와 한국, 독일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에 대해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f a rogue North Korean missile is shot into our continent, we're not going to wait to see if it hits Chicago or Toronto. We're going to shoot it down. Canada needs to step up. 설리반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수년간 캐나다에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해왔지만 관련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영내 물류와 전력 투사 거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팔 코엔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11일 군사력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이외의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국장은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주한미군 등 인태 지역의 미군 태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al concern over the growth of Chinese both military capabilities and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And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needs to react accordingly. And that includes, rethinking both what forces we have in the Indo-Pacific and how those forces are sort of aligned to threats. 북한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임무가 여전히 중요하며 대중국 임무를 포함한 미한 동맹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완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ome generalization of the mission is perhaps okay, but I would not focus it exclusively on China. I would think also in terms of regional counterterrorism, humanitarian operations, peacekeeping, and maybe even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hat can't be easily predicted in advance. Could even be Russia, for example.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임무는 계속 유지하되 전략적 검토를 통한 태세 변화는 필요하며 영내 물류와 전력 투사의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USFK could be augmented with additional logistics forces, and it could be a platform to launch combat forces from, and together with air bases throughout the region in the Philippines, Japan, and South Korea, that would provide strategic flexibility for air power to operate throughout the Indo-Pacific.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했으며 콜비 지명자는 미군이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질의에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 미국은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추가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한국 서울시장은 11일 핵 잠재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